임팩터스를 진행하면서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빠르게 형성되고 있구나를 느낍니다. 농식품이 이 영역에 하나의 산업군을 넘어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농업의 한 사이클 또한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임팩터스를 통해서 연을 맺은 기업들 간의 협업 사례도 생겨나고 있고 그 협업이 밸류체인 전반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혁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더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풍벤처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학종 파트너입니다. 소풍벤처스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고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임팩트 캐피탈이자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농식품과 환경 영역을 보면 커다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고 그 밸류체인 아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투자는 창업팀과 해당 산업의 한 파트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그 밸류체인에서 임팩트는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서 임팩트를 고려하는 투자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임팩트어스는 농업과 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특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진흥원에서 3년 전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터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임팩트어스를 통해 육성된 33개 기업팀 중에 20개 팀이 직접 투자와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전방농업, 후방농업, 그리고 로컬의 실질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팀들을 골고루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저희와 엑셀러레이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팀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임팩트어스는 올해 3년차를 맞이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풍벤처스와 심사역분들, 파트너분들이 농식품이라는 특화된 분야에 조금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먼저 했던 다른 창업 기업이나 농식품 분야에서 저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경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타겟팅과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1차 주력 제품인 스마트팜 양액 재활용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풍을 통해 업계 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 임팩트를 장점으로 내세우는 스타트업이라면 투자사, 공공기관 등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임팩트 리포트 또한 기대됐던 지원 항목이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회사의 볼륨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서 내실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감에 있어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포함해서 당사의 제품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당사의 로봇이 많이 보급되도록 하여 농업 분야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모데이 참여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여 전 공정이 자동화된 스마트 재활용 선별 사업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담당 심사역과 파트너가 지정되어서 사업의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기본적인 오피스 아워를 진행하고 있고 채용과 노무 등 사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임팩트 아카데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임팩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트리플라이트와 함께 임팩트 리포트도 발간하고 있고 도모와 함께 기업의 홍보도 돕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의 방향성 합의에 있습니다. 일단 초기 단계에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그 복잡한 생각들을 분류해서 그 안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돕는 역할 자체를 엑셀러레이팅 함으로써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역할을 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 모델을 현실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자금 지원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요. 매월 진행했던 파트너님과의 오피스 아워 역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파운더가 2명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양한데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무, 회계, 투자 유치, 조직 관리 등의 강의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조직 관리 쪽 강의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대화하는 방식부터 보상을 하는 방식까지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고 실제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업부산물을 가지고 회사가 확장해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의 속도나 마일스톤을 달성하기 위해 대표자가 정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플랜을 최적화시켜주는 그 작업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몬드 껍질을 활용한 농업부산물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얼마나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지 수치를 산정하는 과정과 그에 따라 나온 결과값이 가장 기대됩니다. 소풍 엑셀러레이터 심사역 분들의 냉철하고 동시에 따뜻한 피드백을 통해 사업성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풍에서 추천서도 써주신 덕분에 현재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빌리지에 입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 분야는 어느 산업보다 긴 밸류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종자와 농기계의 후방산업과 생산의 효율성, 그에 따른 유통체계 전반을 연결하는 밸류체인 중심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임팩트허스 3년차를 맞이하면서 농식품 분야에서 산업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을 육성하고 농식품 분야의 전문 엑셀러레이터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식품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인프라를 갖춘 초기 마중물 투자사이자 엑셀러레이터 역할로 농식품 생태계에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임팩트허스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실제 농업과 연관된 로컬팀, 농식품을 다루지만 기후변화의 이슈와 맞닿아 있는 기술 베이스의 팀,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비재 팀처럼 농식품이라는 하나의 산업에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팀을 만나볼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커넥팅 더 다시라는 이야기처럼 농식품 사업을 하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 각 개별의 임팩트와 그 연결을 통한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브랜드, 회사는 더욱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소셜 벤처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확신합니다. 좀 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함께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으로 혁신을 일으킬 소셜벤처 창업자 여러분, 분야는 모두 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큰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가 이겨야 하는 이 세상에 지지 말고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자연이 준 이로움을 다음 세대가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블루오션의 한복판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만약 외롭고 힘든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하신다면 임팩트허스를 꼭 지원하셔서 든든한 동반자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임팩트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한 기술 영농의 동지들, 스마트한 미래 농장에서 땀과 열정의 결실을 같이 수확합시다. 안녕하세요. 소풍벤처스 사회를 맡은 이학종입니다. 임팩트허스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가고 있고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큰 이야기지만 농식품은 식량 안보, 기후위기,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고 거대한 밸류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밸류체인에서 순환경제 농가의 생산성, 지속가능한 농식품을 위한 도전하는 10팀이 오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최종 소비자는 여기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만큼 소비자의 시각으로, 투자자의 시각으로, 운명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팩트허스는 농업과 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농식품 특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식품 스타트업 생태계 내 특화된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농식품 운명 공동체 선봉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 안호근입니다. 우선 농식품 분야 혁신 창업 기업의 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소풍벤처스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임팩트허스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입추를 지나고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지났습니다.
황금 들판의 오곡백과를 얻어 이제는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를 타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역시 우리 창업기업이 가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업기업이 겪는 자금 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저금리 정책자금의 융자 및 민간 투자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및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분야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대한민국 농산업의 미래를 여는 대표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임팩트어스 인베스터 데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순환경제, 농가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키워드로 모두 10팀이 무대에 서는데요. 발표를 들으면서 응원하고 싶은 팀은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오늘 발표하는 팀들의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팀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 VC나 청중이 계시다면 넥스트 유니콘 페이지 하단에 질문하기 탭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팀에서도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 순환경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농식품을 소비합니다. 소비를 위한 과정, 그 이후에 남겨지거나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최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ESG가 계속해서 화두되는 지금 꼭 필요한 아이디어와 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린 오션스, 에이트테크, 블레스트 프로젝트 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컬에서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해양 폐기물이었던 굴껍데기 자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린오션스 대표 문피아입니다. 굴껍데기의 본 성분인 탄산칼슘을 판매할 수 있는 전처리 설비를 150여 개의 통영에 있는 박심장에 보급하고 이를 이용해 전처리된 굴껍데기를 천연 탄산칼슘으로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탄산칼슘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환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굴껍데기는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는 굴 양식업과 관련된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 시스템까지 탄소 중립으로 원스톱 관리가 될 수 있는 스마트 해양 시스템 구축을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굴껍데기를 친환경 탄산칼슘으로 소재하는 그린오션스의 문피아입니다. 우리나라는 활발한 양식업에 힘입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인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굴은 매년 35만 톤이 생산되어 세계 2위의 생산 규모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겨울철 보양식 굴.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굴 5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굴껍데기 30만 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70년대부터 처리 방법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굴껍데기는 현재 100만 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100만 톤은 1m로 줄을 세웠을 때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굴껍데기가 쌓여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굴껍데기의 80% 이상이 경남 통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는 비료와 사료로 다운사이클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바다 깊은 곳에 폐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굴 생산자들은 이 처리 비용으로 연간 15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눈앞에서 치워버리기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폐기에만 집중된 기존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굴은 양식장에서 옮겨져 굴과 굴껍데기를 분리하는 박신장으로 운반됩니다.
굴 껍데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바로 파쇄 후 작업장에 쌓입니다. 이때 굴 껍데기는 세척 과정 없이 배출됩니다. 그로 인해 유기물과 함께 파쇄되어 방치되고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즉, 폐기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린오션스는 굴껍데기 자원화의 솔루션으로 1차 전처리를 통한 친환경 탄산칼슘 생산을 제안합니다. 기존 파쇄만 이루어지던 공정에서 세척, 건조, 미리파의 과정을 거쳐 친환경 탄산칼슘으로 생산됩니다. 굴껍데기의 94%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기존 저품위 석회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한 랩스케일 장비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6개월 거쳐 자체 개발한 랩스케일 장비입니다. 굴껍데기는 세척의 용이성을 위하여 1에서 3cm 내외로 파쇄가 이루어지며 이후 세척을 통해 가벼운 유기물과 분리되어 배출됩니다. 순도 높은 친환경 탄산칼슘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척 최대 3회, 건조 최대 15분, 이후 제트밀을 이용한 5에서 10미크론의 미리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탄산칼슘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PP부터 PLA까지 총 6가지의 배합 레시피를 획득하였습니다. 박신장에서 가져오는 굴껍데기를 활용하여 그린오션스에서는 친환경 탄산칼슘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 처리 비용을 받으며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충진용 탄산칼슘은 13에서 20만 원 정도의 처리가 되고 있으며 현재 하나케미칼, GS칼텍스와 구매 협의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전혀 생소한 소재가 아닙니다. 다양한 1차 주요 산업군에서 충진제 및 보조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지, 건축, 비료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ESG 트렌드에 걸맞는 친환경 소재로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산화탄소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플라스틱 충진제 시장으로 먼저 진출해 제지, 건축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굴껍데기 충진 플라스틱 개발, 공정, 소재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였으며 굴껍데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통영 120개소의 박신장 중 현재 50개소와 제공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오션스는 박신장 전처리 장비, 시험 및 보급을 실행하고 안정적인 소재 생산을 위해서 공장 매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건축 소재 개발과 다양한 산업군의 기초 소재로서 활용되기 위한 생산 라인을 천천히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린오션스의 대표인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해오시던 굴껍데기 처리업을 기반으로 현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현장을 따라다니며 느꼈던 문제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 팀은 기획, 개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린오션스는 푸른 빛 청정한 바다를 의미합니다. 귀중한 가치로 재탄생할 수 있는 해양 자원들이 버려지지 않고 자원화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 ESG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농약 용기, 페트 등 폐기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선별 로봇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태형입니다. 저희 기업명인 에이트테크를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입니다.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농약병은 사람이 수선별하기에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폐기물 속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을 육안으로 구분하고 선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인공지능 선별 로봇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는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당사의 로봇이 많이 보급되도록 하여 농업 분야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식품 포장재도 재활용하는 스마트 로봇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에이트테크의 대표 박태형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분리수거, 하지만 우리는 실제 분리수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하는 분리수거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나 도시락 뚜껑과 같은 투명하더라도 순수 페트가 아닌 재활용품을 따로 구별해 주어야 하고, 또 유리병도 국산 브랜드이냐 또는 외산 브랜드이냐에 따라 공용에 제공되는 보증금 유무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졌지만 가정에서 산업이 원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분리배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더군다나 유통 단계에서 한 대의 수거 차량이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섞이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된 이후로도 재활용 사업장 또는 선별장이라는 곳에 입고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재활용품을 산업 기준에 맞춰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 작업을 수선별이라 부르는데요. 사실 가정에서 산업이 원하는 기준을 모두 적용해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활용 폐기물은 재질별로, 항목별로, 색상별로 등으로 나눠야 다시 원료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원순환 시장의 문제점으로 사람이 직접 분리하는 속도가 분당 30-40개에 불과해 단 한 번의 기회 속에서 사람이 집어내지 못하면 나머지 폐기물은 폐기 소각되는 구조입니다. 영국의 블룸버그사에서 발간한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은 로봇이나 광학 선별기에 비해 월등히 비싼데도 생산량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순환 시장 역시 폐기물 시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악취, 소음, 먼지 등이 즐비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기존 근로자는 평균 나이대가 60대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매년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들로 시장의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에이트테크가 내세운 해결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한데 이루어져 사람을 대신해서 폐기물을 분류해주는 제품인데요. 좌측은 인공지능이 재활용 폐기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영상이며, 우측은 로봇이 실제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해주는 영상입니다. 저희 로봇 에이트로는 폐기물 데이터 100만 건 이상을 누적 학습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인 분당 최대 96개까지 최대 99.3%의 정확도로 12종의 재활용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스가 아닌 라스라 칭하는 저희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복수 제공하게 되며, 초기 비용이 일회성 과금으로 진행되는 구입형 플랜과 초기 비용을 할부로 나눠서 내는 리스형, 렌탈형 플랜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원순환센터의 에이트론 도입 시 선별 비용이 21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80% 증가, 운영시간 450% 증가, 재활용품 선별 속도 240% 증가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이트테크의 핵심 경쟁력은 직접 제품이 쓰이는 현장에서의 퍼포먼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국내 여러 재활용 사업장에서 직접 수집한 고품질의 데이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최적의 딥러닝 학습 환경 조건, 그리고 폐기물만을 위해 특화된 인공지능의 설계 등에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은 자원순환 시장에 속해 있으며, 특히 세계 자원순환 시장과 국내 폐기물 처리업 시장은 최근에 ESG와 순환경제 트렌드에 맞춰 각각 매년 4.8%, 6.6% 이상의 성장세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내 재활용 사업장의 수는 2020년 기준 3,292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이며 공장의 형태를 띠는 업체가 전체의 26%로 844개소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 844개의 사업장에 10대의 로봇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시장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호기가 성공적으로 판매되어 하반기에 추가로 8대의 로봇이 판매될 것이고, 총 16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0대, 2024년에는 해외 수출까지 100대 이상의 로봇 판매로 매출을 200억 원대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에이트테크는 스마트시티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로봇으로만 운영하는 재활용 사업장의 구축을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종합 재활용 기술 및 솔루션 지주회사로 거듭나는 당사는 전국 각 지역의 재활용 사업장을 부분 인수나 전체 인수를 통해 수익성을 로봇 자동화로 개선하고, 신규 기술 개발, 쇼룸, 평균 20%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캐시카우로 활용될 겁니다. 재활용 사업장 운영을 통한 수익성 외 수요가 폭증하는 얼페트와 같은 재생 원료를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사업 확장의 이점입니다.
환경을 위하는 로봇 IT 기업을 이끄는 저 박태영은 캐나다에서 환경과학과 지질학을 전공했고 이후 엔지니어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해서 이때까지 자원순환 관련 여러 기술 개발을 리드하며 2020년 5월 에이트테크를 설립하였고 이후 2020년에만 인천시와 대구시에서 창업경진대회 대상,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력 등이 있습니다. 저 외엔 환경정책과 행정에 관련한 전문가인 류재호 이사, 기술 영업과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시주성 이사가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재무회계 매니저, HR 매니저로 구성되어 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전략팀과 시스템 전반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마음껏 개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술개발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트테크의 소셜 임팩트는 22.7%에 불과한 국내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플라스틱 외 다양한 재질의 농식품 포장재마저도 분류해 자원순환을 리드하고 사람이 미처 분류하지 못한 재활용품을 더 순환시켜 탄소 발자국까지 저감하는 에이트런의 활약, 앞으로도 관심 깊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선보이고 농업부산물의 재가공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모두가 그 혜택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블래스트 프로젝트의 백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블래스트 프로젝트의 김부희입니다. 런칭 후 2달 만에 글로벌 K-뷰티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는 넥스트 K-뷰티에 선정되어서 전국 세포라 매장에 부스를 설치하게 되었고 바로 저희 브랜드 타겟한테 농업부산물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또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농업부산물이 폐기물로 오인되어 있는 점을 업사이클링하여서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리빙 아이템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만드는 주식회사 블래스트 프로젝트의 각자 대표 백연주입니다. 주식회사 블래스트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자연재료 농업부산물을 접목한 업사이클링 신소재 개발 및 리빙 제품을 계획 제작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400가지가 넘는 작물들이 약 8만 개의 농장에서 재배되어지며 세계 4분의 1 농작물들이 수출되어 약 21조 달러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작물들로는 대표적으로 인구의 80%가 섭취하는 아몬드, 전 세계 3분의 1 메인 식량인 토마토, 전 세계 와인 수출 4위를 담당하는 나파밸리의 포도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은 연간 9천만 톤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업부산물들로 인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환경적으로는 방대한 아몬드 껍질로 인한 산불, 미세먼지, 온실가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가축에게 사료로 사용되어지나 사후 처리가 어려워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는 토마토 부산물, 비료로서 사용되어지나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와인 부산물, 이 모든 것들이 4.2조 달러의 가치로 환산되어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 떠오르는 주제이기에 주로 원료와 연구들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농업부산물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저희는 어떻게 이것들을 소비자 경험으로 연결해 볼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와 프리미엄 세정, 이 두 가지 메인 트렌드 포인트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업사이클링 뷰티 브랜드로서 국내외 뷰티계의 파타고니아와 농업부산물계의 록시땅 같은 사례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천형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하는 것을 미션으로 두고 있습니다. 농가는 농업부산물로 추가 이윤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농업부산물을 경험하며 비즈니스는 허니버터 아몬드와 같이 국내 제조 기술을 접목하여 역수출, 자연은 생태계 오염을 예방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저희는 농업부산물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프리미엄 소비재로서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화여대 식품소재공학연구실과 협력을 통한 원료와 연구개발, 미국 법인에서 진행되는 농장계약 체결부터 한국으로의 원료 소싱, 국내에서의 상품화, 그리고 소비 경험까지 이끌어냅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은 각 농업부산물의 특성별 세분화되어지는 원료 가공 시스템 구축, 더 나아가 자사 원료 실험 데이터를 통한 시제품 원료 생산, 그리고 프리미엄 유통 채널 확보에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부산물 원료 구축, 원료로 만들어진 완제품까지 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B2C 이외에 원료 제공으로 B2B까지 모두 타겟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사는 2022년 3월에 프리미엄 업사이클링 뷰티 브랜드 파운틴 오브 워터스를 런칭하였으며 아몬드 껍질을 천연 각질 제거제로 활용한 핸드워시와 휴대용 핸드앤바디워시 두 가지 제품으로 런칭하였습니다. 아몬드 껍질 농업부산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현지 하인즈 케첩과 피자 소스를 가공하는 농장, 나파밸리에 있는 와인 농장들과 협약을 맺어 추후 세정뷰티 라인업 및 신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우리 회사를 통해 해외 브랜드 같은 감성, 농업부산물을 원료화하는 자사 브랜드를 통해 농업부산물의 사용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타 경쟁사와 다르게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관련 특허 기술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며 원료 보유를 통한 B2B, 뷰티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는 세라믹, 합판 등 친환경 라이프 영역까지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2022년 주요 성과로는 매출 성장률 최대 613%, 주요 유명 입점 채널 9곳, 전 제품 소비자 만족도 4.8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운틴 오브 워터스는 현재 3월 공식 런칭 이후 매달 전달 대비 130%의 꾸준한 매출 상승 그래프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저희는 국내 충성 고객을 확보 후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에 진출하여 우리 분야에서 1위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3년 내에 25억의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제품 12가지 출시 제작, 마케팅, 미국, 일본, 그 외 글로벌 시장 진출로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는 신규 제품군 모두 출시하는 것을 2024년 기점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84억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신소재와 원료 연구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샘플링을 시작으로 B2C, B2B 두 분야 모두 각 대륙별로 진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클린뷰티를 넘어서 25년 이후에는 홈퍼니싱, 가구, 라이프스타일 사업 영역까지 확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다양한 소비재의 구성, 다양한 제작 방법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에 더 많은 농업부산물을 소비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환경오염과 폐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저희 구성원으로는 각자 대표와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백연주, 각자 대표와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부희, 국내외 영업 및 수출을 맡고 있는 공동 창업자 김다니엘, 회계 및 물류 배송을 맡고 있는 공동 창업자 조영상, 제품 생산 총괄을 맡고 있는 매니저 곽서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준 축복을 이롭게 사용하는 글로벌한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농가 생산성입니다. 세계 인구 증가, 기후위기,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 이슈를 필연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메타그린, 퓨어플라텍 두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타그린의 이효진 대표입니다. 저희의 주력 서비스는 맞춤형 모종 공급 솔루션으로 식물 공장에서 음지작물 모종을 생산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품질로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 적지 그리고 파종 시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가의 농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모종을 공급하여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음지작물의 작물별 재배 레시피를 기반으로 맞춤형 모종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음지작물의 종합재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가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모종을 식물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메타그린의 이효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말 농장에서 농작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텃밭을 준비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모종을 사다 심는 것입니다. 물론 씨앗을 심는 것도 하지만
모종을 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작물도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는 씨앗이 아닌 모종을 심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즉 농사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닌 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을 발화시켜 재배지에 옮겨 심기 전까지의 어린 식물을 모종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종을 키우는 것을 육묘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농업은 세밀하게 분업화되어 있으며 모종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육묘산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업체는 종자업체에서 종자를 받아 모종을 생산하고 농업정원체에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묘산업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4천억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육묘업체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묘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국내 공정육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채, 약용 모종, 친환경 모종, 도시농업 모종 등 신규 모종 시장도 약 3천억 규모로 파악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묘산업 또한 다른 농업 분야들과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어린 식물인 모종은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병충해와 바이러스의 발병률을 높이고 이는 육묘업체와 재배농가의 분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자재비의 증가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육묘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육묘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육묘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밸류체인에서도 모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팜 기술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0여 개의 대형 공정육묘 업체를 제외하면 2,000개가 넘는 대부분의 육묘업체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위한 시설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메타그린은 식물공장에서 모종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물공장 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시설 투자비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이 심한 육묘시장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식물공장 육묘는 가장 적극적인 기술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높은 시설 투자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묘 전용 식물공장 설비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인 육묘 전용 설비에서 일반 모종의 몇 배 가격으로 판매되는 고소득 모종을 생산함으로써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육묘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고품질 모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규 모종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메타그린의 맞춤형 모종 생산 시스템은 농가 요구 사항에 따른 맞춤형 모종을 식물 공장에서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 단위의 모종 유통망을 구축한 기업이 거의 없으나 가까운 일본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베르거스는 일본 최대 육묘 기업으로 주문 생산 모종을 4개의 직영 육묘장과 27개의 위탁 육묘장을 통하여 일본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통 방식에서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베르거스는 자연광 기반의 유리 온실에서 모종을 생산하고 저희는 LED 식물 공장에서 모종을 생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내 식물 공장 기업과 비교하면 작물을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닌 모종을 생산하여 농업경영체에 공급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그린의 경쟁력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규격화된 모종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공장 육묘 레시피 구축과 육묘 전용 식물공장 설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묘 레시피의 경우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음지작물 위주로 육묘 레시피를 구축 중이며 앞으로 그 구축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주요 수용 모델은 모종의 주문 생산 및 판매이며 육묘 컨테이너의 판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700억 규모의 식물 공장 및 스마트 온실 모종 시장을 1차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및 소규모 농업경영체 모종시장까지 포함한 5천억 모종시장을 국내 유효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4년부터 거점 시설을 매년 하나씩 증설하여 2027년까지 거점 4개소의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T 기업에서 정밀농업 연구를 함께했던 멤버들이 창업한 회사로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육묘 분야에서 국내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사용된 양액은 그냥 버려지게 되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순환 수처리 기술을 적용하면 재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친환경이면서 농가의 물 사용량을 줄이게 되어 경제적 이득도 제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피어플라텍 강경도 대표입니다. 플라즈마는 살균과 정화 기능을 갖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20년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했던 첨단 기술이 최근 혁신적인 기술 용량이 쓰이는 농산업 분야에도 기여될 수 있다고 보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의 물과 비료를 완전 재활용하여 친환경과 경제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순환 수처리의 혁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세계 최고 플라즈마 기술 기반으로 순환 수처리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겁니다. 유럽, 중동, 미국 등 전 세계를 누비는 피어플라텍 강경도 대표입니다. 저희는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재배 솔루션을 구현하는 혁신 기업입니다. 플라즈마란 전자, 이온, 중성 입자가 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물질의 분해, 합성, 살균, 활성 기능이 있어서 반도체 장비, 의료 멸균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미국 UCLA 플라즈마 랩 포스닥을 거친 플라즈마 박사로서 PDP와 반도체 장비의 상용화에 성공한 플라즈마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플라즈마 파밍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파밍이란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농식품 전 주기에 적용되는 플라즈마를 말하는데요. 종자의 발화율 향상, 친환경 재배의 생산성 증대, 수확 후 농산물 부패 저감 등에 이용될 수 있는데 저희는 친환경 플라즈마 재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에 대한 이슈는 생산성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농약과 비료를 생산하고 배출하는 것은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농약 무비료 재배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과 비료를 섞은 것을 양액이라고 하는데요. 수경 재배 중심의 스마트팜에서 버려지는 양액은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물과 비료의 낭비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노지 재배에서도 친환경을 위해서는 유기농 재배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다시피 수확량 감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플라즈마 기술을 통한 재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팜 폐양액 배출에 대해서는 버려지는 폐양액을 플라즈마로 살균하여서 재순환하면 전혀 양액 배출이 없는 완벽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지 재배에서는 농약과 비료를 대체하여 물과 공기로만 수중 플라를 형성하게 되면 살균기, 비료기가 포함된 활성양액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공급하여서 비료를 저감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을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 시장인 스마트팜의 경우에는 저희가 양액 재활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천억 이상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활성 양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료를 대체하는 신시장을 창출해야 되는데 유기 비료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1조 원 이상의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네덜란드가 선도 국가인데 보급률도 높고 양액 재활용도 높은데 저희 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 보급률도 10% 미만이며 양액 재활용도 아직 초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욱더 고성장이 전망되며 경쟁업체로는 역시 선도 국가인 네덜란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UV 방식으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UV 방식은 살균 효율 저하, 그다음에 양분 결핍 등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 고객들이 개선 니즈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장 전략은 시장 진입은 스마트팜 양액 재활용 시스템으로 그리고 나중에 확대 전략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활성양행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시스템 판매와 CS인데요. 활성양액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가 양액 제어 솔루션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시장 진입 제품인 양액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UV 방식은 이 탁한 폐양액에 대해서는 살균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먹는 문제가 있으며 비료 성분인 무기질이 감소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플라즈마 솔루션은 탁도에 상관없이 저소비 전력으로 고효율 살균이 가능하며 플라즈마에 의한 활성산소의 재배 촉진 효과가 있어서 스마트팜 재배의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시제품을 가지고 실증 중에 있는데요. 살균 데이터라든지 초기 발화 데이터, 그다음에 재배 실적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 좋은 제품이 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저희 혁신 성장 제품인 활성양액의 경우는 현재는 랩 규모로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스케일업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저희 독자 특허를 출원하고 스케일업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타 개발하고 있는 경쟁 기술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기술들이 뾰족한 팀 모양의 수중 방정 기술을 이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고용량화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대면적 수중 면방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이 가능하고 고생산성이 가능한 기술이라서 상용화에 매우 유리한 기술입니다. 저희 시스템 판매는 결국은 실증 레코드와 B2B 협력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다양한 국가의 에이전트를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드 투자로 3억 원을 유치한다면 이거를 지금 현재 시장 진입 제품인 양액 재활용 시스템의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플라즈마 파밍 분야 중에서 먼저 초점에 맞추고 있는 재배를 스마트팜, 일반 시설하우스, 수경재배, 노지재배 전 분야로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농식품 신선도 유지라든지 종자 발화율 향상이라든지 하는 분야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전원 기술 전문가인 이준영 박사를 포함한 저희 팀은 여러 가지 제품의 플라즈마 상용화를 성공한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플라즈마 파밍 솔루션에서도 상용화를 성공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플라즈마 파밍 솔루션 부분의 선도자가 되고 상용화를 성공하고 IPO까지 가는 것입니다. 투자 하이라이트로 말씀드리면 고성장한 친환경 농법을 타겟했다는 것이고, 저희는 선도 수준의 플라즈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에 매우 우수한 독자 개발 제품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그 임팩트어스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에 줄 수 있는 임팩트는 앞서 설명드리다시피 친환경이면서 수자원 보호에 기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지속 가능한 농식품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소비자 접점이 가장 높은 팀이고, 생산성과 소비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한 먹거리 고민을 하는 팀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질 리즈, 스위치 이츠, 더루트 컴퍼니, 그래도팜, 메타텍스처 총 5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리 서비스를 통해 외식업 시장의 식자재 유통기한 및 재고 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니즈의 박상우라고 합니다. 저희 서비스 사용자 중에 열심히 사용하고 계신 외식업체와의 미팅 후에 외식업 사용자분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현재 외식업 프랜차이즈 전문 식자재 재고관리 서비스 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소비될 때까지 모두 다 철저하게 유통기한 및 재고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현재 목표로는 미리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고 넓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기 목표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프랜차이즈는 물론 일반 외식업, 소상공인 분들까지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자재 재고관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전문 식자재 유통기한 및 재고관리 서비스 미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하면 어떤 프랜차이즈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맥도날드가 떠오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맥도날드는 작년에 불매운동이라는 큰 이슈를 겪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맥도날드는 브랜드 이미지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수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발주와 재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재고 관리 시스템은 유통과 물류에 포커싱되어 발전하다 보니 식자재에 딱 맞춰진 재고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프랜차이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먼저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모든 식자재 데이터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전화, 그리고 카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주를 진행하다 보니 발주 정보를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가맹점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여러 곳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먼저 가맹점 또한 보유한 식자재 현황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전화, 카톡과 같이 다양한 방법의 발주 채널을 사용하다 보니 발주 이력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와 재고 관리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다 보니 판매 정보는 있지만 육안으로 다시 재고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효율성은 물론 생산성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주부터 입고까지 전범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맹점의 발주 정보를 취합하여 본사에 제공해드리고 본사는 클릭 한 번으로 발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고 과정에서 유통기한은 사진 촬영을 통해 자동으로 등록까지 해드리고 기록도 남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와 배달 플랫폼에서 나오는 데이터와 재고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판매 정보를 바탕으로 보유 재고에서 자동으로 판매 재고를 소진시켜 드립니다. 더 이상 가맹점에서는 발주표를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발주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발주 요청을 하고 본사에서는 발주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발주가 진행됩니다. 상품이 입고가 되면 입고된 상품을 클릭하고 상품의 유통기한 부분만 촬영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기존의 OCR 기술을 활용하면 정확도는 약 80% 정도 나오지만 저희는 식자재 유통기한 이미지 데이터 약 300만 개 이상을 활용하여 학습시켰기 때문에 정확도는 95% 이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유통기한 이미지 데이터는 오픈 데이터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앱 서비스를 출시하여 2년 동안 모은 데이터이며 하루에도 수백 장씩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유통기한 이미지를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넣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POC를 통해서 관리 시간 감소와 비용 절감 두 가지 지표를 검증했습니다. 본사의 관리 시간은 2시간에서 10분으로 줄였으며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5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4시간 동안 하던 관리를 단 1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비용적으로는 72만 원을 아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수기로 관리하던 재고 관리 방식과 파편화된 발주 방식의 불편함을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재고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하고 서비스 사용료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수요 검증을 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먼저 출시하였고 그 결과 외식업 브랜드 50곳 이상, 가맹점 1000여 곳 이상에서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중 3곳의 브랜드와 POC를 최근에 진행하였고 그중 한 군데는 15개 지점 모두 유료 전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의 목표 시장은 B2B 식자재 관리 시장입니다. 그중 PC방 프랜차이즈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산품 위주의 상품을 관리하다 보니 저희 포스 연동 기술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넷마블 자회사이며 PC방 가맹점 5,000곳을 보유한 피카와 최근에 제휴를 맺었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장해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2B 식자재 시장에는 여러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현재 식자재 유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과 다르게 식자재 관리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재고 관리에서 시작하여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에는 슈퍼바이저 분들이 가맹점의 모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까지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구보다 빠르게 해내는 팀으로 다수의 팀원이 이미 창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부터 개발, 기획, 그리고 디자인까지 저희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모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서비스를 통하여 식품 손실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시장의 모든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스 서비스로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미션은 친환경 식품의 대중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위치이츠 공동대표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치이츠 공동대표 기현선입니다. 곡물 간편식 헬스케어 플랫폼인 먼슬리 시리얼과 오프라인 스토어인 시리얼 빌리지를 10월에 런칭합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소통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고정적인 납품처에 대한 어려움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지역 내에서 로컬 원료가 소비된다면 먼 거리에 배송되는 배송비라던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부가적인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고 그것들이 당연히 환경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생산량이 늘어 매출이 확장된다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기반 나만의 곡물 간편식 먼슬리 시리얼을 운영하는 스위치이츠 대표 박서진입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 그런데 잘 생각해보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늘 잘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65일 동안 뇌는 1년에 한 번, 뼈는 3달에 한 번,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바탕으로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또 사람의 질병 중 90%는 먹어서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사, 바쁘다고 더 이상 대충 먹을 수 없습니다. 초간편식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 편의성과 접근성까지 챙기며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에너지바만 수십 개입니다. 영양 정보만 봐도 머리가 아프죠.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고 간편하고 건강한 거 좋은데 선택의 장애 없이 내 몸에 딱 맞는 간편식은 없을까? 저희는 편의성과 대중성, 친환경을 만족시키며 내 몸에 딱 맞는 개인 맞춤을 고려한 첫 번째 아이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리얼, 저희의 메인 아이템입니다. 본래 시리얼은 요양소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졌고 곡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리얼은 곡물, 견과류 등을 사용해 비건 식품에 가깝고 간편해서 식사 대용으로 포지셔닝 됩니다. 국내 시리얼 시장은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여 2021년 4천억을 넘었습니다. 스위치이츠는 시리얼을 기반으로 곡물 간편식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 곡물 간편식을 추천 제조합니다. 2,800만 건의 데이터는 더욱더 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시리얼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환경과 인간에게 모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대중성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옴니채널로 세일즈를 전개합니다. 스위치이츠의 곡물 간편식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먼슬리 시리얼은 기존의 초간단 간편식 브랜드와 어떻게 차별될까요? 데이터 기반 나만의 곡물 간편식 먼슬리 시리얼. 스위치이츠는 이 문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디이프와 MOU를 맺고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생명공학적 관점에서 출발한 데이터 식품 기업 디이프는 약 2,8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개인 맞춤 간편식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고 오프라인 스토어 시리얼 빌리지 오픈에 맞춰 11월 1일 프로토타입의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건강검진 기록, 유전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더욱 세밀한 헬스케어 서비스로의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영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질환이나 가족력, 알레르기, 복용하는 약물, 건강 목표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합니다. (30개의) 설문을 완료하면 빅데이터로 개인 맞춤 재료가 선정됩니다. UX, UI는 지속적으로 보완 중이며 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슬리 시리얼 데이터를 통해 나만의 곡물 간편식이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먼슬리 시리얼은 40가지의 원료를 선택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총 65,52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렇기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슬리 시리얼은 하이퍼 로컬형 오프라인 스토어 시리얼 빌리지를 통해 더욱 세심하고 환경적인 개인 맞춤 솔루션으로 구현됩니다. 당일 제조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맞춤 개발된 포스 시스템에서 라벨 스티커로 주문 내용을 출력하여 나만의 곡물 간편식이라는 느낌을 극대화합니다.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했듯 신선식품에선 오프라인 접점에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리얼 빌리지는 앞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이며 첫 매장은 서울 성수동으로 11월 1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익해도 관심이 가지 않으면 소비하지 않는 시대. 먼슬리 시리얼, 시리얼 빌리지의 세계관은 곡물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며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저희는 컨텐츠 IP로 확장시킵니다. 해마다 성장하는 식품산업은 2020년을 기준으로 84조의 실적을 기록하였고 친환경 식품산업 역시 8%에 이르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 이는 기후위기, 코로나로 인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품산업의 최종 종착지로 개인 맞춤형 식품을 예상합니다. 스위치이츠는 플랫폼 개발 기간 동안 곡물 간편식 브랜드 월간 시리얼과 식물성 우유 수입 유통 브랜드 플랜트 밀크 프렌즈를 운영해 왔습니다. 2개의 자사몰과 SNS 채널을 통해 10,000명의 잠재 고객과 200여 곳의 로컬 사업자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위치이츠는 헬스케어 플랫폼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3단계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까지는 플랫폼 구축에 힘썼고 23년부터는 플랫폼 확장을 위해 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시드를 4억 1천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인력 채용, 오프라인 스토어 오픈 등으로 프리-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대중적인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소셜 임팩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명의 코파운더는 F&B 산업에서 전략, 운영, 디자인 등의 오랜 경험으로 식품 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식품 산업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행력입니다. 개인 맞춤 시리얼을 시작으로 뻗어나갈 모두가 향유하는 친환경 헬스케어 서비스. 이 설레는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자라는 작물의 밸류체인을 관리를 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또 못난이 농식품 등을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더 루트컴퍼니 대표 김지우입니다. 또 감자칩, 포파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감자를 재배하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매년 버려지는 감자가 약 3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통 관행이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못난이 감자를 활용해서 만든 감자칩이 바로 포파칩입니다. 우리 농식품은 품종이나 이를 활용한 제품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생산자들 또한 새로운 실험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농식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루트 컴퍼니 대표 김지우입니다. 오늘 감자의 밸류체인 관리를 통해서 만드는 강원도의 새로운 농식품 브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더 루트 컴퍼니는 국내 씨감자와 고랭지 감자의 주산지인 강원도 강릉에서 감자 종자를 만들고 재배, 유통합니다. 저희는 감자라는 작물의 가치사슬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농가들의 수익 안정화라는 미션 아래 지난 2021년 설립되어 연간 500톤 규모의 감자를 재배하고 유통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강원도와 전국의 감자 농가들을 만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수확과 유통 과정에서 약 3분의 1의 감자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렇게 직접 만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감자 농가들의 문제입니다. 국내 농가 전체의 85%가 3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 농가이고 농산물 유통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안정적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자 농가의 경우에는 씨감자로 쓰여서는 안 될 불량 종자가 유통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의 퇴화, 재배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 그리고 소득 감소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더 루트 컴퍼니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감자 농가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자 개발과 증식, 재배 관리로 이루어지는 밸류체인 매니지먼트, 그리고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를 활용한 농식품 상품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자라는 작물의 전체 가치 사슬 중에서 저희는 종자 개발과 재배 매니지먼트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6단계 재배 시스템을 파트너사들과 함께 농가에 적용 중입니다. 또한 원물 수확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큐어링 스토리지와 제조 공장에서 감자를 활용한 농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경쟁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종자 육종이나 원물 유통이 아닌 감자라는 작물의 통합적 브랜드 경험의 제안입니다. 종자부터 투명하게 관리된 최고 품질의 감자로 F&B 공간이나 브랜드, 그리고 식품에 가장 잘 맞는 원재료를 만들고 이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루트 컴퍼니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경쟁력입니다. 우리는 종자 재배와 가공까지 국내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합니다. 종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국내 1호이자 유일한 씨감자 명인이 함께하는 왕산 종묘와 함께 육종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북한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품종 재배 환경을 만들어 온 기술 고문님, 그리고 농심에서 30년간 감자칩 가공 인프라와 연구를 함께 해온 파트너가 함께합니다. 넓은 밸류체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국내 감자 농가들의 문제 해결과 새로운 품종, 가공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세 번째 경쟁력은 바로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농가 수익 안정화라는 임팩트 미션 아래 사회적 가치를 제안하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특히 매년 농가들에게 폐기 비용이나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비규격품 감자를 활용한 못난이 감자칩, 포파칩의 경우엔 농가들에게 비용을 새로운 수익으로 바꿔준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감자칩 시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브랜드 협업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감자 식문화 공간, 감자 유원지를 통해 젊고 새로운 고객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글로벌 감자칩 식품 시장입니다. 향후에는 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농식품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의 수익 시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감자칩 시장입니다. 2023년에는 약 8.5억 원, 그리고 원물을 포함하면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루트 컴퍼니의 대표 감자 식품인 포파칩은 지난 2월 와디즈에서 3,000% 정도로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분야에서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7월부터 정식 런칭한 저희 제품이 현재 생산 수량의 100%를 전체 판매 중이며 11월부터는 자동화 인프라 투자를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유통 경쟁력을 만들어 성장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더 루트 컴퍼니는 농가 수익 안정화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온 가장 의미 있는 임팩트 성과는 함께한 파트너 농가들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평균 24% 성장했으며 못난이 감자의 새로운 가치를 더해 유통한 누적 사용량 또한 60톤에 달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루트 컴퍼니는 2024년까지 제조 공장의 운영 효율화와 감자칩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 그리고 2025년에는 신규 R&D와 투자를 통해서 제품군 확대를 통한 강원도 대표 감자 농식품 브랜드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더 루트 컴퍼니는 매년 매니지먼트하는 농가의 수, 그리고 농식품 누적 유통량, 매출 증가율 등의 자체적인 임팩트 KPI를 설정하고 측정하면서 농식품 분야에서의 임팩트 창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2024년까지 제조 공장 효율화와 감자칩 시장의 점유율 확대, 그리고 2025년에는 신규 R&D를 통한 제품군 확대를 통해 강원도를 대표하는 감자 농식품 브랜드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농가 문제를 해결하며 감자 농업과 가공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팀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감자 농가들과 함께 강원도 감자를 연구하고 농식품의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만드는 더 루트 컴퍼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조금 낯설지만 좀 더 세련되고 의미에 집중된 서비스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소비자들과 농업인의 상생의 길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그래도팜을 운영하고 있는 원승현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트립은 저희 농가에서 어떻게 땅을 다루고 토마토를 키워 식탁에까지 올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농산물 가격의 레인지를 넓혀 가치 있는 생산물을 재배하는 것도 가능한 시장이 생겼으면 좋겠고, 획일화된 품종이 아닌 각각 개성이 있는 품종들을 농장마다 보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토양을 살리고 다양한 품종을 대하는 농업을 많은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전달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꾼 토양과 다양한 품종을 통해 소규모 농가를 육성하고 커뮤니티 베이스의 커머스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래도팜입니다. 농업에 있어 토양과 종자는 기본입니다. 그 기본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엔 큰 차이가 납니다. 독창성을 의미하는 오리지널리티라는 단어는 근원을 의미하는 오리진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농경지의 비옥도는 생각보다 열악합니다. 세계 비옥도 지도를 살펴보면 국내 농경지의 등급은 불모지를 갓 벗어난 7등급 수준입니다. 비옥도의 기준이 단순히 영양분이 많이 있는지가 아닌 물리성과 화학성, 생물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력이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물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물리성이 확보되어야만 보수성, 통기성이 확보되고 미생물들이 살기 위한 산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폭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농지 대부분은 현재 낮은 위치에 경반층이 형성되어 식물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생물성의 경우 유기물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의 개체수를 늘려서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미생물 지수는 정상 수치 대비 20%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토양이 영양분을 붙잡을 수 있는 양이온 치환 용량인 CEC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CEC가 낮은 경우 같은 상황에서도 영양분을 식물체에 전달하기 어렵고 수분 또한 잘 붙잡지 못해 보습성 또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의 경우 OECD 평균보다 훨씬 화학 비료의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오남용 수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남는 화학 비료는 경반층을 만들어 물리성을 해치고 그로 인해 미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화학적인 수치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물체에게 영양분을 전달하는 과정이 틀어지게 되었고, 양액 재배 대비 토경 재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맛과 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도팜은 이러한 문제를 자가 제조한 퇴비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40년 이상의 노하우가 담긴 제조 기술 및 관리 기술을 통해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여 생물성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실험 재배지로 선택한 저희 농경지의 유기물 함량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켰고, 신규 농업인들의 농경지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푸드비즈랩과 함께 진행했던 관능 평가를 통해 비교군 대비 우수한 품질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품종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딸기, 복숭아, 사과 등의 시장에서 이미 품종별 마케팅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고 모든 작물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종자 시장은 같은 무게로 채취할 경우 금보다 더 비싼 F1 하이브리드 품종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릴 적 맛보았던 토종 종자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국내에선 흔하지 않지만 씨앗을 직접 채종해서 유지하는 에어룸 씨앗을 도입하였고 15가지 이상의 품종이 서울대 푸드비즈랩 센소메트릭스와 함께한 PCA 분석 결과 품종별로 맛 유형과 기본 맛 주성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60인을 모시고 진행한 품종별 풍미 워크숍 결과 현재 4년째 종자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희소성을 확보하였고 같은 무게 기준 월등히 높은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양과 종자에 집중한 결과 저희 브랜드는 슈퍼팬들을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스트 모델 400평 기준 소규모 농가의 창업 모델에서 5년 만에 평균 매출액 대비 4배에 달하는 매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보신 토양 종자에 집중하고 다양한 종자를 통해 다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농가 육성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저희 농장의 재배법을 따라 우수한 품질로 생산한 각 농장의 작물을 그래도팜의 브랜드 방법론을 적용해서 매니지먼트 하려 합니다. 토양 종자 기반의 우수 작물에 브랜드를 입힌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키우는 네트워크 농가와 소비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를 확장하겠습니다. 기반 조성 단계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하고 소비자 경험 콘텐츠 개발과 다품종 토마토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서 소비자 회원제의 구축과 직영농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기반을 통해 직접 유통을 확대하고 F&B 사업까지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한국의 토양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토양을 살리고 양질의 재배를 위한 종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도팜은 퇴비 제조 및 토양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토지 회복에 기여합니다. 또한 건강한 토양에서 다양한 품종을 정착시켜 소비자의 식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기반으로 농업의 디자인 싱킹을 적용 중인 대표인 저를 필두로 40년째 농업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원건희 감사님, 그리고 첫 번째 교육생이자 팀원인 양동민, 김소망 씨와 함께 저희가 성공했던 소규모 브랜드 농가 모델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농산물 시장에 더 다채롭고 경쟁력 있는 생산물들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식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측면으로 축산업을 보조할 수 있는 친환경 식자재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관심을 실천하기 위해 대체식품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텍스처의 문주인입니다. 저희 대체 계란 스위트 에그는 100% 식물성 기반 원료로 구현한 제품입니다. 곡물성 계란 대비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량이 적으며 콜레스테롤이 없어 어르신분들도 개수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의 알러지 위험이나 조류 AI,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입니다. 우리가 늘상 접했던 식품의 감각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발전된 맛과 식감으로 현대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식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타텍스처는 그 영역을 대체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란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식물성 계란을 만드는 기업 메타텍스처 대표 운주인입니다. 우리의 토양과 식탁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와 식량난 문제인데요. 인류는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축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키포인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메타텍스처는 그 키포인트에 대한 해답으로 맛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식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의 첫 프로젝트인 대체 계란 스위트 에그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위트 에그를 만든 메타텍스처는 식품공학 전공자들이 모여 설립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 수단인 축산업은 건강상의 이유뿐 아니라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있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 비중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은 운송업보다 높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가장 많이 소비되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동물성 단백질원인데요. 세계 계란 시장 규모는 약 130조 원으로 소비량은 연간 3%가량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계란 시장은 지난 1년간 상당히 불안정한 가격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요. 2020년 2월에서 21년 2월까지 44%가량 상승하였고 올해 쿠팡에서도 한 판에 7,000원대, 친환경 계란은 15,000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닭이 필요 없는 계란, 더 나아가 안전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계란 대체제를 개발하여 국내와 해외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식물성 흰자 생산 기술과 노른자 향미 제조 기술, 그리고 삶은 계란형 제조 공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에 곰팡이균 단백질 추출 기술과 결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더욱 다양한 대체식품의 제조 공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주된 기술력은 식감 구현입니다. 시중에 계란말이나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는 파우더나 액상 형태의 제품이 있는데요. 하지만 삶은 계란처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흰자를 씹었을 때 깨지는 식감, 노른자의 퍽퍽한 식감을 구현하는 것은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저희 또한 약 2년가량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했습니다. 물성 측정 그래프상 우리의 대체 흰자가 실제 삶은 흰자와 유사도가 90%가량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 식물성 삶은 계란을 출시하고 있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는 대체로 한천과 전분만으로 제조하여 비교적 낮은 식감 퀄리티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 한 알에 1,700원대로 비싼 편에 해당하고 있어 스위트 에그가 이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을 위해서 노른자 공정과 흰자 공정을 확립하였고 현재는 자동화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위트 에그는 자연에서 온 산물로 만든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인데요. 일반 계란과 비교해도 쉽게 구분짓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형의 절단면 그리고 얇게 펴서 으깼을 때의 모습 또한 유사하게 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트 에그는 일반 계란과 영양 성분을 비교했을 때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량이 적고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개수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 한 알과 동일한 양의 단백질량을 제공합니다. 현재 스위트 에그의 주된 활용 용도는 크게 삶은 계란, 에그 샐러드, 에그마요 샌드위치입니다. 메타텍스처는 그 중에서 에그마요 제품으로 11월에 펀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있을 제품 개발 계획으로는 삶은 계란, 전란액, 계란 파우더, 계란 크림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서 에그마요, 스크램블 에그, 베이커리 파우더, 휘핑크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소재 연구, 하이드로길 연구, 단백질 추출 기술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흰자와 노른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판매를 위해서 각종 식품 검사와 비건 인증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판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위트 에그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첫 출시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2B 판매를 통해 고객 수용성을 확장하고 B2C 판매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로 더 많은 고객에게 스위트 에그를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계획의 실행을 위해 저희는 B2C로 크라우드 펀딩을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이후로 편의점, 베이커리 브랜드에 납품하는 등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부분 또한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정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계획에 따른 메타텍스처의 임팩트 KPI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개발, 제조, 가공 파트와 판매, 소비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SDG의 1순위로 13번 기후위기에 대한 보건력과 적응력 강화, 2순위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과 농산물 관리 및 가공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축산형 계란 대신 식물성 계란, 스위트 에그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계산했을 때 97.5%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 단백질 상품인 스위트 에그의 생산량은 올해 20톤 생산 예정이며 2023년까지 150톤의 물량을 생산 가능하도록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번 임팩트어스 프로그램을 참가하여 소품 벤처스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내년에는 국내 생산 시설을 확보하여 대체 계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에 더 성공적인 임팩트를 내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메타텍스처를 위해 힘쓰는 저희 임직원들입니다. 전체 인원 10명 중 저를 포함한 8명이 식품업, 요식업 계열 인력이며 매니지먼트 팀과 R&D 팀으로 구분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 잠깐 특별 홍보를 하자면 데모데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저희 11월 1일부터 진행하는 스위트 에그로 펀딩을 구매하신 후에 배송란에 임팩트어스라고 적어주시면 추가 구성품을 함께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 저희 스위트 에그를 올려주시는 것이 곧 임팩트어스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잘 보셨나요? 현 시대를 아우르는 농식품 키워드는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 월등하다고 해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당연히 비즈니스로 평가받아야 하는 스타트업이지만 앞으로 소비자로, 투자자로, 한편 후원자로 도전의 여정을 참여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